시쿵 시즌4는 시의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문학으로 삶을 논하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는 김은자 시인입니다. 지난주에는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봄이 숨어서 안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봄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죠?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이젠 많이 익숙해져서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길거리에 정말 아무도 나오질 않고 식당은 물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곤 했었는데요. 요즘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던데요. 위드 코로나라고 하고 또 익숙해졌지만 마스크, 손 소독하는 것 될 수 있으면 아직까지는 신경 써서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시를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좋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돈도 안 되고 조금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시 읽기가 자연 속에 혹은 사람 속에 작고 가녀린 것들의 소중함과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좌절과 극복,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의미와 또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궁극적으로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연민으로 귀결되는 것이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자 읽기에 아까운 좋은 시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시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대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훈계나 어떤 주장보다는 시의 적절한 시를 함께 읽고 감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를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릴까 준비하는 저도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면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어려워합니다. 문학 중에서도 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르다라고들 합니다. 한국말로 쓰는 시인데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소통이 쉽지 않은 시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시를 소개하면서 저의 해설과 감상을 함께 곁들여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시라도 공감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한국 시를 마음으로 읽고 마음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봄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마음은 활짝 열고 문학으로 세상을 읽고 시로 삶을 나누는 시쿵 시작하겠습니다. 시쿵 시즌4는 한 달씩 테마, 주제별로 시를 소개하면서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주제의 시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4월 이번 한 달은 봄이라는 주제의 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겨울이요.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을 서둘러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봄의 싹들이 꽃샘추위로 냉이를 입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 어서 화창한 봄이 와야 할 텐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쿵 청취자분 중 한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시를 시간 내서 읽기가 쉽지 않은데 시쿵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시를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쉽게 알게 되었다고요.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시를 많이 접할 것 같지만요. 시를 따로 시간 내서 읽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큰 책방은 물론 코너가 따로 있지만 중간이나 작은 책방에 가면 하다못해 책 도매상에 가더라도요. 시 코너는 아주 구석에 있거나 책 진열장을 한 번 또 옆으로 열어야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시가 대중적이지 아닌 거죠. 짧은 식기나 이런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나 SNS 등에 많이 인용하기는 합니다만 작품성이 있는 좋은 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은 기회가 많이 없어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동포사회에 좋은 시를 많이 알리고 또 함께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소개할 봄시는요. 한국 모더니즘 시의 선구자죠.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입니다. 김수영에게 뛰어난 서정시가 있다면 아마 이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좋은 시가 있지만요. 한 인간의 정서가 그대로 보여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시인의 현재 정서 상태로 자연과 사물을 노래한 시입니다. 요즘 꽃샘추위로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애탔었는데요. 모종을 해놓고요. 어린 싹이 죽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었는데요. 잘 자랄 수 있을까 봄이 올까 믿기지 않았었는데요. 시인은 마음에 애타도록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지만 조금 더 당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제목은 봄밤입니다. 봄이지만 밤인 시간. 봄 하면은 희망의 계절인데요. 밤이라는 단어가 봄이랑 상당히 대치되는 암울한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되었음에도 아직 겨울인 사람들, 어려움이 가시지 않은 것 같은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봄 하면은요, 희망을 기대하는데 봄밤 하면은요, 희망 속에서 어두운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침이 오기를 기다려도 봄의 꿈이 제자리를 반복하는 것 같아도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서두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모든 것이 힘들게 하는 밤이지만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이루려고 바라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봄에게 술에서 깨어난 무거운 몸이기에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어도 조금도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서두르지 마라 라는 말 때문에 그럴까요? 김수영의 시치고는요. 독하지 않고요. 차분히 우리를 다독거려주는 면이 있습니다. 위안을 얻게 되는 시예요. 부담 없이 좋아할 수 있고 외울 수 있는 김수영의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그러니까 제 스스로 쫓기지 말라는 말이겠죠. 현실 앞에 의연한 마음으로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꿈을 이루고 싶다는 조급함 갖지 말라는 말이겠죠. 서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 하기사 바라는 것이 너무도 많을 때, 이룬 것이 너무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 서두르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위험한 때입니다. 급히 바라다 보면요,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평소 원했던 꿈이나 현실이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김수영 시인이 시를 쓰던 그 시대에도 지금의 우리처럼, 그러니까 근심의 대상은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재앙과 불행과 격투와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과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시대가 변해도 인간의 욕망과 근심의 대상은 변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풀어지는 피곤한 마음이 되어도 꿈이 달의 행로와 비슷한 회전을 하여 반복되더라도 결코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슬픔에도, 그 어떤 피로감에도 서둘면 안 된다. 인생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에서요, 두 번째 연중에서 이 식기가 참 예사롭지 않았어요. 눈을 뜨지 않는 땅속의 벌레같이 아둔하고 가난한 마음은 서둘지 말라.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라는 식기요. 눈을 뜨지 않은 땅속 벌레. 땅을 파다 보면 지렁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어두운 땅 속에서도 서두르지 말고 벌레처럼 묵묵히 살아가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속도에 미쳐가는 인스턴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병이 있다면요, 조급증, 서두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에서는요, 서두르지 않기에 방법론을 절제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절제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긴 싸움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시인은 그 절제를 나의 귀여운 아들이라고까지 노래했나요? 이 시는 한마디로요, 재앙과 불행과 격투인 부정적인 일, 청춘과 천만인의 생활, 그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는 마치 밤 같은 시간이지만 봄의 아침이 오기를 절제로, 인내로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귀여운 아들인 나의 영감이 지금이 봄, 피어나야 할 때인데 밤, 어두운 밤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봄의 아침이 오기를 서두르지 말라 라는 말이겠죠. 봄의 아침은 서두른다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니다. 때가 되어야 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겠죠. 서두르지 말라 라는 문장에서요, 자기 다짐을 하는 시같이 느껴집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지면서 삶의 소용돌이 안으로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을 봄과 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죠. 봄이 왔다고 모두가 다 봄을 느낄까요? 봄임에도 겨울 속에 있는 사람들 많을 테고요. 또 깜깜한 땅 속에서 발아하기만을 기다리는 밤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봄과 밤, 그 사이에 느껴지는 절제, 또 무수한 슬픔, 그럼에도 휩쓸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이 시를 쓴 김수영 시는요, 한국 현대시에 있어서 서정주, 박목월 등에서 볼 수 있었던 재래적 서정의 틀, 그런가 하면 김춘수 등에서 보이던 내면 의식 추구의 경향에서 벗어나서 시의 어렵고 까다로운 면을 깊이 있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공로자라고 평가되는 한국 문학의 큰 획을 그은 모더니스트 시인입니다. 시인들이 벼락처럼 나를 전율시킨 최고의 식귀의 단연 1위로 뽑힌 시인이기도 하고요.
1921년 서울 관철동에서 태어났습니다. 1945년 예술불악의 묘정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설린상고 재학 시절에는 오스카 와일드를 외워서 읽을 만큼 정말 영어 실력이 유창했다고 해요. 유고 시집인 거대한 뿌리가 있고요. 산문선집인 시어 침을 뱉어라가 있습니다. 이렇듯 봄과 밤을 대비시키면서 그 사이에 절제와 무수한 슬픔을 노래한 시가 있는가 하면요. 봄과 길을 연계시키면서 대비가 아닌 연계시키면서 우리를 무한한 그리움 속으로 정서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시인이죠. 정호승 시인의 봄길입니다. 이 시는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잔잔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시입니다. 첫 시기부터 가슴을 탁 치고 들어오네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라는 시기요. 끝난다는 말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시인은 그 부정적인 상황을 다시 길이 시작되는 것, 긍정적인 상황으로 희망을 느끼게 해줍니다. 길만 끝을 시작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길을 결국 사람으로까지 연결시켜줘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시적 변주를 또 누가 감히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길이 되는 사람은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정적 의미가 느껴지죠?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흐름을 보면요. 배반과 변화무쌍함, 시련, 단절, 소멸, 절망적인 현실 그 모든 것이 나를 슬프게 해도 라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기가 어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참 멋지죠?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랑이 돼서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시를 맺고 있어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감흥을 배가시키면서 우리를 끝없는 서정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수영의 봄밤이 봄과 밤 사이를 대비시켜서 노래했다면 정호승 시인의 이 시 봄길은요. 봄과 길을 연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사랑을 개척하는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해주는 시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끝없이 길을 찾아 나서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길이 되기도 했고요. 또 길이 되고 길이 될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언제나 길 위에서 서 있는 것이 우리네 삶입니다. 지나온 길에 대해서 회상하다 보면 후회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기사 후회하지 않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나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꽃피는 봄길일 수도 있겠고요. 녹음이 우거진 숲길일 수도 있겠고요. 칼바람 몰아치는 얼음길일 수도 있겠지만요. 잘 이기고 살다 보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듯 따따라
봄날의 말입니다. 이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은요, 1950년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대구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성장기를 보냈고요.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시인으로 등단했고 1982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가 당선돼서 소설가로도 등단한 시인입니다. 일상의 쉬운 언어로 시를 쓰는 시인이고요. 또 쉬운 말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정말 가감없이 그려내주는 시인이기도 합니다. 소울과 미당을 거쳐서 90년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은 시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집으로는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예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면 기차를 타라 등이 있고요. 서울시 문학상, 정지용 문학상, 한국 캐톨릭 문학상, 지리산 문학상, 공초 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봄자가 들어가는 시 두 편을 나눠봤습니다. 봄에 밤이 되느냐 길이 되느냐 참 자신에게 딸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모쪼록 아름다운 봄 맞으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시, 더 깊은 해설로 만나 뵙겠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시로 세상을 건너가는 문학 프로 시쿵,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